세계 경제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된 순간 한미 양국의 극적인 관세 인하 합의가 타결되었다.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협상이 마지막 순간 전격적으로 반전을 맞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만찬 회담 자리에서 발표된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동북아 경제 질서를 다시 쓰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워싱턴과 서울의 긴박한 교신 속에 미국 측은 당초 요구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철회했다. 대신 한국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조선 방산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이 제시한 합리적 투자와 상생 성장 원칙이 미국 측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협상의 배경에는 치열한 국익 경쟁이 있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자국 내 제조업 회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동맹국에게도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국익을 지키며 현금 지급 대신 기술 협력과 산업 동맹을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은 통화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미국 측의 태도를 전환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위대한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 합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동맹이며 앞으로 조선 에너지, 방산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 측은 고율 관세 철폐와 대미 투자 확대를 동시에 요구했지만 한국은 세부 항목별 조건 조정과 단계적 이행을 주장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윤 대통령은 돌연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협상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군사 신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결국 이번 관세 인하 합의는 경제 외교의 승리이자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1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약속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익을 지키며 대등한 협상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한국의 완승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한미 관세 인하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워싱턴 정가와 일본 도쿄 외무성은 충격에 빠졌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합의가 성사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다. 트럼프는 압박과 보상을 병행하는 협상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오히려 압박을 역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에서의 한국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논리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협상 막바지.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라는 무리한 요구를 제시했지만 한국 측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신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에너지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동반 진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의 제안서는 단 한 줄로 요약됐다. 현금보다 기술 동맹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뒤 측근들에게 이건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거래의 상대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장에서 분위기는 급속히 바뀌었다. 당초 일본은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투자와 80조 엔 상당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며 완전한 양보 외교를 선택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미일 황금시대의 개막이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적 예속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도쿄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압박 외교를 펼쳤지만 한국에는 예외적인 호의를 보였다.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사히TV는 일본이 미국의 쇼에만 집중한 반면 한국은 실질적 국익을 챙겼다. 고 보도했다. 미국 내 반응도 흥미로웠다. AB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화해적인 어조로 한국과 협상했다. 고 전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는 한국과 결혼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번 합의를 전략적 결혼으로 비유했다. CNN은 한국의 외교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선물을 주었고 한국은 조건을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원칙을 지켰고 논리로 설득했다. 그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었다. 이날 회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전략 지도에서 보조자가 아닌 주체적 파트너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의 상징적 장면은 선물 교환식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금관 모형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대 훈장을 수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며 한국은 품격 있는 나라다. 이제 미국도 그 품격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협상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한미 관세 인하 합의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졌다. 일본이 미국에 막대한 현금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국 이조건부 상생협약을 이끌어낸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이를 외교적 패착이라고 평가하며 내부 보고서를 긴급 수정했다. 도쿄에서는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엇갈렸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고 분석했고,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일본은 재정적 후원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합의는 미일 관계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내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일본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의장 때 사열식에서 트럼프는 성조기 앞에서는 경례를 올렸지만 일장기 앞에서는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이를 본 다카시 총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다. CNN은 이를 상징적 무시라고 표현했고 일본 내부에서는 굴욕의 순간이라며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아메리카 이슈에 이용당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고객이다. 한국은 외교로 이겼고 일본은 쇼로 졌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온라인 포럼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존중한 것은 실력 때문이다. 일본은 스스로 종속을 택했다는 게시글이 수십만에 공유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본다. 교토대 국제정치학과 나카야마 교수는 이번 사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했지만 일본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 차이가 이번 결과를 만들었다. 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국은 트럼프의 거래 외교를 이해하고 있었다. 일본은 쇼를 선택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는 논리와 실리, 일본의 외교는 감정과 상징에 치우쳤다고 썼다. 한국 내 여론은 자긍심으로 들끓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드디어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본이 수십 년간 미국의 그림자에 있었던 반면 한국은 이제 직접 빛을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처럼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동북아 외교 질서의 축을 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한국이 더 이상조정자가 아닌 결정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자존심은 깊이 흔들렸고 그 충격은 도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일본 정치평론가는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래의 언어로 협상한다. 그 차이가 세계의 시선을 바꿨다. 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 인하 합의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전략균형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워싱턴의 외교 관측통들은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하청국가가 아닌 협력 주체로 공식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합의의 핵심은 관세보다 구조였다. 미국은 기존 내동맹국 현금 부담 모델을 버리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플러스 방위 연계 모델을 채택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은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는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기술 주권과 방위 자립을 내세워 협상의 틀을 새로 짰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동맹이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결과라고 말하며 향후 한미 협력의 새로운 원칙을 천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한국의 선택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모델로 주목받았다. 유럽 외교평론가 피터 랭던은 한국은 트럼프 시대의 압박 외교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이번 승리의 본질이다 고 분석했다.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베이징 외교부는 공식 논평에서 한미 협력이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훨씬 노골적이었다.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경제전선에 서서 중국을 견제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고가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서울의 외교 관계자는 중국의 비판은 예견된 반응이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압박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원전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합의 이후 미국 의회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핵심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는 기술 동맹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일본이나 호주와도 차별화된 평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 중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계산된 외교를 한다. 일본은 감정으로 움직였고 중국은 위협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한국은 논리로 판을 바꿨다.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기술 자립의 기반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의 30년 외교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라고 평가한다. 외교의 본질이 힘이 아니라 신뢰임을 증명한 것이다. 한 외교 원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동맹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정의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미 관세 인하 합의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파급되었다. 발표 다음 날 서울 증시는 폭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7% 이상 상승하며 4,100선을 돌파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수출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외교로 이긴 날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삼성전자는 즉시 성명을 내고 한미 경제 협력 강화는 반도체 산업의 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확장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한국 본사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순히 세율 인하를 넘어 한국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재정의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그룹은 회담 결과가 전해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전략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조지아 공장 확장을 유지하되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은 한국 본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생산은 미국, 기술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해석된다. 한화그룹 역시 방산 분야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를 언급한 이후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술 공유 검토 발언은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고 분석했다.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KBS는 한국 외교의 실리 외교가 현실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대조적 행보를 통해 한국의 협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야당은 합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코스피 목표치를 5,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며 기술 동맹과 관세 인하가 결합하면 한국 증시는 신흥국 중 유일하게 선진시장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여론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제 진짜 대등한 동맹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대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우리 외교가 처음으로 지켜내는 협상을 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하늘 경제 외교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도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협상 방식은 실용주의와 전략적 인내의 결합이었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외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과거의 외교가 비용이었다면 이제 외교는 투자이자 수익의 도구가 된 것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수십억 달러를 벌지는 않았지만 향후 수십 년간의 기술적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 차이가 진짜 부의 본